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 전략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지금 또 개장 직후하고 또 살짝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게요. 아직 채 30분이 안 됐는데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에서 한 7천억 가까이 팔더니 오늘도 2천억 넘게 파네요. 선물도 팔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우리 시장에서는 뭐 5,000포인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트럼프와 관련돼서 관세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굵직한 이벤트가 향후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제 27일 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PC 발표가 미국에서 있을 텐데 이런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결과물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여부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본다면 그렇게 큰 이벤트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선과 원전 그리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요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어주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라도 피크를 찍고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철저한 업종별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잠깐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예. 혹시 이게 좀 보이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보이더라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7월 31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고점이 나왔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약 3주에서 4주 정도 지금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 전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요 이평선 같은 경우도 약간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조선주 사실 어제 소장님이 조선주는 걱정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게 와 조선주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나오네요. 예, 오늘 보니까 많이 오릅니다. 특히 HD, 현대중공, 현대미포조선 다 올라가는데 뭐 60조 규모 캐나다 수주 소식도 네. 있고 또 보니까 하나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 7조 원 투자 소식 있고요. 네. 예. 뭐 일단 조선 쪽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네.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선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MRO 쪽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고 뭐 LNG 쪽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LNG 쪽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이 더 많습니다. 살짝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오션이 좀 더 많습니다. 하나오션이. 하나오션이 조금 더 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LNG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캐파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근데 LNG 선 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동등한데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 어제 신고가가 나왔고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MRO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이 붙어주면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와중에 신고가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뭐 1승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 조선 쪽이 그래도 가장 강력한 맞아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가 수주가 나왔었던 물량들에 대해서 재무제표 상으로 떨궈내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대형사들이 매출이 전부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범한 퓨얼셀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범한 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수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 쪽에서 파생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인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범한 퓨얼셀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밀림이 나온다면 네. 저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데 조정을 받으면 우리 얼마 전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원전 쪽 같은 경우도 한번 낙폭이 나오니까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쪽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올 때 좀 무섭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투자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는 일라렐리가 큰일 했는데 우리 바이오가 왜 같이 못 가요? 네, 일단 뭐 종목별마다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알테오젠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고 있고요. 예. 뭐 리가켄 바이오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종목별로 좀 차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ABL 바이오 같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뭐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이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CPI 나오고 PPI 나오고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페드워치에서 계속해서 수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에 보니까 90%까지 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87% 정도까지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왔는데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PC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관문이 좀 남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양호한 편인데 시장 자체를 지수 자체를 강하게 이끌어갈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짝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주 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금리 인하 쪽에서 그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반도체보다는 이제는 성장주 단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주가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2025년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기보다는 업종별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낙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전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연초에 2025년도 연초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였었던 것은 조선과 방산도 아니고 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봇이었거든요. 네.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연초에 좋았었던 업종군들이 연말까지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좋았었던 로봇 쪽에 대해서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도 뭐 로봇 쪽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들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어쨌든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노동자를 쓰는 일 로봇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이 가동됨에 네. 있어서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산업용 로봇과 협동용 로봇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마지막 기계, 마지막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결국엔 로봇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는 기업이라면 저는 하반기 때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로봇 쪽에서 이상하게 전 패널 분은 기억 안 나는데 액추에이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란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완성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부품 쪽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부품 쪽에서 캐파를 좀 차지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액추에이터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액추에이터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로봇이 만들어진 그 원가 중에서 약 70% 정도가 액추에이터라고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수익성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가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한 것처럼 네.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로보티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이젠 RNM이라는 아, 네. 기업이 어제가 아니라 지난 월요일이었네요. 이것도 액추에이터 쪽. 예, 이것도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SPG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감속기가 이제 액추에이터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예, 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는 기업인데 클로봇의 자회사가 네.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사족 보행 로봇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에요. 사족. 사족 보행 아하. 중에서. 네. 근데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유니트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좀 추려보면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업종별 흐름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금리 인하 네. 그래서 성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선 제약 바이오와 로봇 쪽이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AI보다도 우리나라가 아마 경쟁력으로 치면은 로봇 쪽이 더 그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통이라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DNA.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올림픽 나가면 양궁 휩쓰는 이유가 고구려 고분에 보세요. 말 타고 가면서 호랑이 활로 쏴서 잡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뭐 조선업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장보고 후예지. 뭐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었지. 제가 봐서는 AI보다 로봇인 게 그 로봇은 뭐에 우리 마징가 제트하고 경쟁했던 로봇 태권브이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컸어요, 우리. 예. 아니 근데 아니 저기 뭐야 이게 또 이제 당구장 이제 후배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화요일 날 김태성 본부장, 수요일 날 이재기 본부장 나오는 걸 알고 자꾸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자보고 자꾸 미션을 주세요. 네. 아, 에이, 이 젊은 친구 이거 뭐 거의 아들뻘이 형님 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한번 물어봐 달래. 이 친구가 게임주에 물려 있는데 네. 아니 저 시프트 업은 그 설명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한번 보세요 이러고 보니까 아니 거의 매출이 그대로 영업이익이더만 마진 좋더만요. 네. 근데 이 왜 이렇게 그거 해요?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일단 뭐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래요? 게임 같은 경우 게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AI 쪽에 대해서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시켜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 쪽 같은 경우도 원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인건비 쪽에 대한 그 비용 처리 자체를 많이 절감을 한 상태에서 AI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하면 수익성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크래프톤이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가 됐었던 기업 중에서 NC소프트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엔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 해줬었는데 뭐 이제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졌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 시차 자체가 좀 늦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서 이제 게임주 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이 쇼츠라든지 네. 굉장히 짧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하. 게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으면 과거에는 그 중국이라는 캐파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졌었는데 예.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게임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데 저는 순환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게임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절감과 AI를 사용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이제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지금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에서 신고가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지만 IP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IP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 IP를 가지고 게임에 대한 확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대형 게임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IP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슈팅 게임을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RPG 게임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IP 캐릭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게임 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대형주로 보신다면 당연히 크래프톤이 대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래프톤이 시가총액이 16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이야기했었던 NC소프트가 시총이 4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크래프톤으로 대장주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고 추후에 이제 뭐 시진핑 방한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거기서 게임주가 한 번 더 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예. 좀 높은 레벨에서 지금 증권주 좀 들어간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조정을.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보다 조정을 꽤 받았어요. 글쎄요. 네. 예. 뭐 10%, 예. 20%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겠지만 결국에는 뭐 시장이 살짝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익성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면 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신용잔고도 20조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 증권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는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